오늘은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일정 기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위에 장애가 남는 경우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다쳤을 때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이유는 전문가인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좀 더 빠른 부상으로부터의 회복과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게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이를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부위가 어떠한 이유로 불편한지 혹은 기능이 저하되었는지와 관절 등의 강직, 변형, 불유압, 불안정으로 인한 동요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받아 청구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해당하는 보험에서 정한 장애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에 산책로를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속력을 내고 달려오던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신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허리에 있는 척추가 압박되는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가 있었으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누워서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조기를 착용한 채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A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향후 발생되는 치료비를 비롯하여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것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골절 진단비를 포함하여 입원비 일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후유장애가 남을까요? 단순하게 진단명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장애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고나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통상 6개월 정도가 경과되어야 하며, 충분한 치료 이후 최종 호정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전문가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허리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부위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의 제한을 비롯하여 척추의 압박 정도 전만증이나 후만 변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통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만약 팔, 다리를 다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 관절의 움직임의 제한인 강직이나 단순 신경 손상, 부정유압 또는 불유압 등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은 장애가 남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의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 능력의 감소에 대한 평가이므로 교통사고나 배상 책임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손해배상 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애평가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는 AMA 방식에 따라서 해당 보험약관의 후유장애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을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상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장애 지급률로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적용받고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에 따라서 맥브라이드나 AMA 방식을 기준으로 신체에 남는 후유증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유장애 진단서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위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 범위를 정하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위자료의 수준을 정하고 맥브라이드 장애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율과 그 기간, 사고 관여도를 기준으로 향후 벌어들일 소득의 감소분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교통사고나 각종 배상책임보험, 근제 등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는 꼭 필요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꾸준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가입한 생명보험 등을 통하여 부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음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약관에 나온 장애분류표상 신체 부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장애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 진단명 및 발생 시기,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보험금의 청구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후유장애 진단서를 필요로 하므로 올바른 손해의 산정과 평가, 그리고 보험금의 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받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